갈래복합 1번 하기 전에 238페이지 6번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지. 작가 또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축, 이곳, 그곳, 저곳으로 구별되는 공간의 축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도를 짭니다. 시간과 공간의 축은 서로 직조,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하나의 작품을 조화롭게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의 세 축,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묶여서 통합적으로 제시되면 그 구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축을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하면 시간과 공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인물의 삶과 정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아, 제가 저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런 정서가 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234페이지 보러 갈게요. 제목은 설장수의 어옹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의 종류로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요렇게 한시가 요렇게 쓰여져 있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씩. 둘, 넷, 여섯, 여덟 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글의 종류는 7원, 율시. 한시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시는 수, 함, 경, 미. 수, 함, 경, 미. 요렇게 4단 구성으로 조성되어 있고 머리, 턱, 목, 꼬리라고 되어 있어서 마지막 미 요 부분에서는 시상이 전환이 되거나 혹은 시상을 집약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8줄로 쓰여져 있는 한시를 보면 마지막 2줄만 봐도 대충 주제 나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확인. 어옹이라고 하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고기 잡는 늙은이라는 뜻이죠. 고기 잡는 늙은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겠네. 나는 고기 잡은 늙은이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찾으시면 되겠죠. 헛된 명예를 이루려 조급하게 살지 않았고 헛된 명예 싫어하네. 조급하게 살지 않았어요. 누가? 내가. 화자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태도. 평생 동안 수운향, 호숫가나 바다의 위치에 풍경이 그윽한 지방 수운향을 좇으며 살아가네. 화자의 태도. 수운향은 좋은 거겠네. 그러면 헛된 명예와 수운향은 서로 대조됩니다. 속세와 자연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는데 넓은 호수의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펴지고 배경묘사. 여기에선 배경묘사. 예스러운 언덕엔 가을은 높아 달의 한 척의 배로구나. 배경묘사. 굳이 따지면 셋째 줄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중심이 되어 있고 두 번째에는 가을의 달이 높아 한 척의 배로구나 라면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해 줬었죠. 근데 문장 구조를 살펴봤더니 어때? 어디에, 무엇은, 어떠어떠해서 무엇에 어디에 뭐뭐 하는구나. 문장 구조가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꾸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자줏빛거리 볼까요? 벼슬아치들이 자줏빛 의관을 한 채 다니는 거리로서 도성의 거리. 그러면 이 글쓴이는 여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자줏빛거리.
높은 벼슬 한 놈들 득식을 하는 이 동네엔 홍진 붉은 먼지엔 꿈자리에도 가지 않으니 거기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도 싫은 공간이죠. 초록빛 도롱이의 삿갓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겠네. 나 그 동네 가지 않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줏빛, 붉은색, 싫어. 초록빛 도롱이의 삿갓으로 함께 초록색. 그러면 두 줄 묶어서 뭐라고? 색채 대비. 색채 대비를 통해서 부정적 공간을 나타내는 색깔과 긍정적 색깔을 나타내는 곳이 있네요. 함께. 홍진엔 꿈자리에도 가지 않을 거야. 의지적 태도. 뱃노래 한가락이 흥취에 젖어 있으니 아주 만족스럽죠. 뱃놀이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고 있다. 유유자적한다. 어찌 인간 세상 옥당벼슬을 부러워하겠는가? 부러워하지 않을 거다. 인간 세상 별로다. 옥당벼슬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다. 부정적인 거.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고 어디에서 사는 강호에서의 사는 강호의 삶에 만족하고 그러한 삶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됐을까요? 밑에 성산별곡이라고 해서 요 가사는 손과 주인의 대화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손이 정철이야. 시경정이라고 하는 정자의 주인, 미리 말씀을 드리면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철이가 자신을 손으로 그 시경정이란 정자의 주인을 김성원을 주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화체로 흘러가면서 야, 너 왜 이런 데다가 정자 지어놓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사는 재미가 뭐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면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 볼수록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맨 마지막 줄 잠깐만 볼게요. 밑에서 셋째 줄. 공중에 떠있는 학이 이 고래 진선이라. 요대월화에 행여하니 만났는가. 손이 주인더러 말하기를 그대가 그인가? 당신 신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기 정말 살만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보통 무슨 설이라고 해서의 수필에 나오면은 손이 주로 편견에 빠져 있는 일반적인 사람인데 여기에선 작가 자신이 손이다 이야기. 어떤 지날 손이 정철이 자신이 성산에 머물면서 공간적 배경 서하당 시경당의 주인아 내 말을 듣소 요렇게 큰 따옴표 물론 뒤에 더 이어질 거지만 시경정이라고 하는 정자의 주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아이고야. 주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쌤 그러면은 대화체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대화체, 내가 말을 걸면 집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대꾸해 줄 거거든요. 인생 세간에 좋은 일이 하건만은 인생 저 바깥 세상에 나가면 좋은 일이 많은데 어찌한 이렇게 강산을 갈수록 낮다고 여겨서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서 세상에 안이 나서는고?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했었던 게 맞았었겠네. 됐나?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낮다고 여겨 강산이 속세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굴까?
여기 주인이겠지. 하지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나? 그렇지는 않죠. 주인의 생각을 누가? 손이 추측한 거지. 송근, 어디가 있냐? 정막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않음. 너 왜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소는 주인에게 의아함을 보여주며 질문을 하고 있다.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로 만든 그 평상의 자리를 보아서 잠깐 올라앉고 어떤고 해서 다시 바라봤더니 집주인의 말을 듣기 전에 여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하고 일단 자리를 한번 앉아 봤더니 천변 하늘 끝에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 서석을 집으로 삼아서 나는 듯 드는 듯 하는 것이 주인과 어떠한고 주인과 비교해서 보면 주인과 비교하니 구름이랑 주인이랑 어때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구름 너무 자유롭지 않아? 주인이 내가 그래. 창계 푸른 시냇물에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퍼져 있으니 천손운금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름 은하수 그냥 은하수예요.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하기도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정자가 있어? 하늘에 떠가는 구름 너무 평화롭고 자유롭지 않니? 정자 앞에 지나는 이 시냇물 하얀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하얀 물결 어떻게 만든 줄 알아? 하늘에 있는 은하수 잘라다가 붙여놓은 거야. 그만큼 멋있지 않아? 산중에 책력, 달력이죠, 달력. 산중에 달력이 없어. 시간의 어떤지 몰랐는데. 눈 아래 해친, 눈 아래에 펼쳐진 경치로 철철이 절로 나니 달력이 없어도 괜찮아. 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달력이 없어도 괜찮아. 크게 불편할 것도 없어. 듣거니 보거니 하는 일마다 선간 신선세계 선계로구나. 이곳이 완전 천국이지. 매화를 향해 나 있는 창문 아침 햇볕에 향기로 잠을 깨니 시각적 심상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후각적 심상도 쓰여져 있죠. 선옹 신선 늙으니 늙은 신선이 할 일이 곧 없도 아니하다. 울 밑에 양지가 있는 해가 비치는 곳에 외씨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거니 도두거니 비온 김에 다루어내니 여기에서의 다루어내다는 오이씨 심어놓고 그것 잘 가꾸어내니 매거니 김을 매거니 도두거니 북이라고 해서 요렇게 농사할 때 땅 여기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 요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요렇게 뭐 뚝 같은 거 만들어 놓죠. 얘네들을 북이라고 합니다. 북을 도두거니 비온 김에 오이를 가꾸어 냈더니 청문고사 맑은 곳이 어디냐 물어보는 옛 이야기를 이제도 있다 하리. 지금 여기가 천국이로세.
망해 집신을 죄어 신고 죽장 대나무 지팡이를 흩짚어 가면서 어떠한 차림으로 소박한 차림으로 다음 페이지 복숭아꽃 피어있는 시내길에 방초주 향기나는 풀이 이어져 있다. 닦고 닦은 명경 거울 중에 저절로 그린 석병풍. 지팡이를 짚고 집 밖에 나서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밖에 바위들이 막 병풍처럼 서 있어 경치가 너무너무 멋져. 닦고 닦은 명경 중에 저절로 그린 석병풍.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질 때 서하 서쪽의 강을 향해서 함께 갔더니 도원 신선세계가 어디냐 물음이 바로 여기로다. 영탄법 여기에서의 서하는요 나의 둘째 줄 보세요. 서하당 있죠. 그러니까 서쪽 강 쪽에 있는 어이구야 서하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치 좋은 데다가 좋은 집 하나 지어놨지. 거기에가 완전 신선세계라고. 공산, 빈 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라고 하면 겨울바람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구름 거느리고 눈을 조차 몰아오니 천공 조물주가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내니 만수철림 온갖 살림을 꾸며곰 내어냈다. 꾸미고 꾸며냈다. 곰은 강세접사죠. 꾸미고 만들었구나. 앞여울을 덮어 얼어서 외나무 다리를 빗겨 있었는데 외나무 다리가 비스듬히 있었는데 시냇물이 있는데 이렇게 대나무 다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가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막대를 메고 있는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다고 했단 말인가. 산의 늙은이가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하지 마시오. 산에서 사는 그 삶이 부귀야. 산에서 사는 걸 부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속의 삶에 미친 듯이 만족하고 있는 거지. 나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있어 여기서. 경요굴 밑에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었다라는 달나라의 동굴 숨은 세계를 찾을 리가 있을세라. 머뭇을세라. 머뭇할까 머뭇일까 두렵다. 즉 지금 이곳이 경요굴 숨은 세계 바로 현재 이곳이 경요굴 숨은 세계야. 근데 나 말고 찾을 이가 또 있을까 두렵다. 여기에서 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산중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거지. 산중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거지. 욕심이겠지만 여기 나만 알고 싶다. 이 정도 그대로. 나만 알고 싶다. 외롭지는 않아요? 산속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역사 속 인물들을 거슬려 가면서 헤아려 봤더니 성현도 많고 호걸, 영웅도 많다. 그들의 이야기 읽고 있으면 심심한지도 몰라. 하늘이 생겨날 때 곧 무심할까마는 하늘이 생겨날 때 어찌
무심하겠냐만 어찌한 시운 시대의 운명이 흥과 망이 있었는가. 역사에 흥하고 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모르는 일도 많거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니까 애달픔도 끝이 없다. 성현이라든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호걸이라든지 혹은 역사 속에 한 국가, 나라가 망하거나 사라질 때, 그 이야기를 읽으면 조금 슬프긴 슬프더라. 기산의 늙은 허유는 귀를 어찌 씻었던가. 기산에 살았던 허유라는 사람은 너 황제할래?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귀를 씻고 도망가 버렸지. 귀를 왜 씻었을까? 인간 세상 속세가 싫어서. 박소리를 핑계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사람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로워지는구나. 세상 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사람 마음은 볼수록 새로워. 너무 잘 변해. 세상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허물구나. 세상은 너무 거칠어. 세상은 너무 위험해. 엊그제 빚은 술이 어느 만큼 익었는가. 술 먹을 생각하고 있어. 신나지 풍류.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었더니 술잔을 잡고 술잔을 저쪽으로 밀다. 술잔을 권하다.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 조금은 풀리는구나. 술로서 세상에 대한 근심을 잊음. 검은고에 줄을 얹어 풍입송 노래라 연주하자.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완전 만취했어. 신나게 기분 좋게 술 완전 마셨어. 꽐라듯이. 공중에 떠있는 학이이골의 진선이라 도교 사상이 나타나고 있죠. 요대월하 달에 있는 궁궐입니다. 행여 아니 만났는가. 손이 주인에게 말한다. 그대가 이 서하당과 식영저의 주인, 그대가 그 신선인가 하노라. 너 왜 이런 시골 깡촌에 와서 살고 있는 건데? 주변 풍경 보고 얘기 듣고 술 한잔 마시고 보니까 그럴만하네. 너 진짜 신선처럼 잘 살고 있구만 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가졌었던 너 왜 이런 데서 살아? 라고 하는 의문을 해소하고 주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래 부럽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성산별고 끝. 됐나요? 다음 페이지. 어우 충격적이야. 하나 더 오고 있죠. 다음. 너에겐 어떤 게 천국이니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글을 쓴 유종호 씨는 풍요롭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쪽에 가까웠지만 내가 꿈꾸던 낙원은 나의 어린 시절에 내가 그렇게 놀러 다니던 그 고향이 나에게 있어선 낙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수필이라서 필기할 것도 없이 빠르게 읽고 지나갑니다. 무릉도원 이야기를 전하는 도연명이 무릉도원이라는 이 단어 뜻 자체는요. 언덕이 없이 끝없이 평지로 넓게 펼쳐져 있는 복숭아밭이야. 복숭아밭. 언덕이 없는 끝없는 평지의 복숭아밭. 신선세계를 전하는 도연명이
복사꽃 지천으로 피는 마을의 복숭아 나무집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다. 도연명이는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복숭아 나무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도연명 씨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복숭아가 있는 거래요. 그런 의미에서 종달새도 뜨지 않고 꽃나무도 없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뒷날 구상할 낙원을 상상해보면 끔찍해. 걔네는 너네게 낙원은 어디니? 네 60평짜리 아파트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거는 섬뜩한 일이다. 사람이라는 건 자신의 추억을 기반으로 해서 낙원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추억을 기반으로 낙원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자연이 없는 인공 낙원은 편리할지 몰라도 아무래도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이다. 어디 봐 있을까? 글쓴이는 이러한 인공 낙원이 좀 불편해. 나의 낙원에서 만발하는 봄꽃은 살구꽃이다. 도연명이에게 복숭아꽃이었다면 나에게 천국은 살구꽃이다. 우리가 구차했던 가난했던 시절 고향의 4월은 그나마도 살만했던 것은 여기저기 뭉게뭉게 피어 있었던 살구꽃이었었다. 그리고 그 살구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 온통 머리에 취하게 했었던 꿀벌의 소리였었다.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낙원처럼 벌써 낙원이 아니다. 글쓴이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낙원은 무엇이? 살구꽃이 꼭 있어야 한다. 살구꽃이 필수다. 왜? 어린 시절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내 낙원가의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있다. 플라타너스 아니고 은행나무 아니고 현사시나무 아니다. 그것은 키 큰 미루나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로서 집 지을 때도 쓸모없다 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 누가 뭐라건 내 낙원의 가로수는 단연코 미루나무다. 왜? 집을 나서서 무작정 표표히 안녕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었던가. 나 어린 시절 고향을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었었어. 남북으로 뻗어있는 신장로에서 어서오라고 이파리 흔드는 건 미루나무였다. 미루나무는 나그네의 후훌함과 서러움을 아는 고향의 바람잡이다. 고향 마을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었다. 유치환의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역설법 쓰여 있는 그 시절을 좀 인용해서 갖다 쓴 것 같아요. 됐나?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죠. 나의 낙원에는 무엇이 필수다? 미루나무가 필수다. 미루나무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쓸모는 없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목으로 쓸모없다 치더라도 상관이 없다. 낙원을 이루는 그 구성물을 그거 어디다 쓰니?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흔하다. 새소리. 나의 낙원에는 살구꽃, 미루나무, 새소리 얘네가 있어야 돼. 종달새라고 하기보다는 노고질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저 초봄새의 지적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똑같은 새인데 왠지 노고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 흰 오목눈이 이것보다는 뱁새 이게 더 귀엽지 않나? 이름이? 보리 이삭 돋아나면 종달새가 떠나간다지. 떠나는 그날에도 보리필이 불어주마.
보리밭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다시 올 리는 없다. 아, 이제 고향은 내가 떠오르는 그 고향은 사라졌어. 다시 돌려준다 해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너 하느님이 나타나서 너 옛날에 그 고향 돌려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살 거야? 그러면은 막상 좀 주저하게 될지도 몰라. 험난한 세월이 안겨준 쓴잔의 뒷맛이 아직 혀끝에 남아있지 않은가. 솔직히 좋은 이미지가 몇 개 있어서 그렇지 어린 시절 그때처럼 너 살래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 너무 가난했었나 봐. 그러나 초봄의 노고질이 초여름 뻐꾸기 그들 없이 나의 낙원은 완결되지 못한다. 초봄의 노고질이 초여름 뻐꾸기 새소리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있다. 소리보다 모양으로 우린 시절을 기억했었던 여름철의 황새, 가을날 기러기, 이들이 낙원을 떠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황새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조류계의 고란이라고나 할까? 그 정도 느낌이지. 나의 낙원에는 또 강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다. 모래톱에서 만리장성 쌓은 적이 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쌓으면 헐고 긴 만리장성을 쌓았다. 강가에서 돌팔매질 했지. 멀리 가는 것이 미래의 행복인 것처럼 던지고 또 던지고 했었다. 회수할 길 없는 팔맷돌과 무너진 지 오래인 성벽을 나의 낙원이 간수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아, 그래도 지금 계속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적고 보니 나의 낙원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 왜 그랬을까? 초라하고 가난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는 거니까. 나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다 보니 그거죠. 조선시대에 타임머신 타갖고 가가지고 물어봐. 당신의 낙원은 뭡니까? 아, 쌀밥에 고깃국을 삼시세끼 먹는 거지 뭐. 이거지. 그거 되게 하찮은 소원 아니야? 어떻게 보면 초라한 소원인 거지. 사람이 꿈꾸는 낙원이라는 건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결핍이 충족이 되면 그냥 그게 낙원인 거야. 엄마가 잔소리만 안 해도 정말 살 것 같아. 이럴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다 사랑 표현인 거라고. 그냥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서 그렇지. 솔직히 어머니 그렇게 잔소리해도 여러분 딱히 듣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잔소리 들을 만한 짓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죠. 냉장고 없고 자동차가 없고 아스팔트가 없다. 없어. 뭐가 없어? 문명의 이로운 도구. 문명의 이기가 없음. 있는 것은 푸른 하늘, 청명한 나날, 맑은 공기, 구차한 이웃들. 아, 진짜 짜증난다. 있는 거라곤 가난한 이웃들밖에 없어, 주변에. 결국엔 나도 가난하단 얘기지. 노고질이 뜨는 보리밭과 소리 없는 아오성으로 기울어진 미루나무, 나룻배가 떠있는 강물이 있을 뿐이다. 낙원의 구상이라는 건 글의 주제와 관련이 되죠. 낙원 생각해봐. 그건 고향의 어린 시절의 재구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린 시절의 결핍과 관계없이 낙원을 생각합니다. 낙원을 구상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기만 하면 아우 내 어린 시절 징글징글했어. 내 낙원에는 그러한 것들 부족한 게 없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야 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사람들의 낙원은 어린 시절이더라. 이렇게 됐나요?